공기압 2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필요한 기기들은 배치를 해놨습니다. 실린더 둘, 리밋 스위치 1, 2, 3, 4, 양솔레노이드 밸브 둘, 그리고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둘. 자, 배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공급 라인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P포트로 배관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A 쪽에 지금 전진시키는 배관은 바로 들어가고, 자, 전진시키는 배관은 바로 들어가는데 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하고 있죠. 그래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거쳐서 전진하는 공기가 조절이 돼서 빠지도록 해주고요. 실린더 B도 같은 방식으로 배관을 하겠습니다. 배관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전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배관이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전기 그 전원을 솔레노이드에 공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밸브마다 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줘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검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제대로 되어서 실린더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전기 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배선, 회로도를 기본 동작의 회로도로 바꾸고요. 전원 공급을 위한 단자를 확장을 하고, 이제 PB 1번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1로 들어가고, 저는 항상 컴부터 들어갑니다. PB1이 A 접점이어서 A 접점에서 나와서 K6번으로 갑니다. K6번은 B 접점이니까 B 접점에서 나와서 K1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1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첫 번째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K1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1의 접점으로 가고, K1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PB1에 나오는 곳이나 K6에 들어가는 곳, 결국엔 같은 배선이 되는 거죠. PB1에 나오는 곳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LS2번부터 K2 코일까지 가는 라인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LS2로 들어가고요. 컴으로 들어갑니다. LS2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1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1 컴으로 들어가고요. K1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2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2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그러면 LS2번부터 이 라인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K2 코일하고 타이머, 온딜레이 타이머의 코일을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만들겠습니다. K2의 코일 플러스에서 온딜레이 타이머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타이머의 전원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K2의 자기유지 접점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2는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자, 이것이 LS 2번에 나온 곳이나 K1에 들어가는 곳. K1이면은 두 번째 K1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K1에 들어가는 곳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타이머 출력에서 K3 코일 가는 부분 배선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네, 플러스 단자를 확장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에서 타이머에 접점으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타이머는 컴 단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넣어주면 되고, 타이머 출력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2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이제 K2의 접점,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3 코일로 들어가면 돼요. K2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3의 코일 플러스로. K3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면 네, 이쪽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K3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3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가죠? 타이머 출력에 나온 곳이나 K2에 들어가는 곳. K2면은 마지막에 썼던 K2에 들어가는 곳, 즉 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유지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LS 1번 보겠습니다. LS 1번부터 K4 코일까지. 전원 플러스에서 LS 1번으로 들어가고요. 컴으로. LS 1번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3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3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4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4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 0V 단자가 모자라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네, K4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자, 이제 K4의 자기유지 접점. 전원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가고요. K4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3의 접점 들어가는 곳이죠. 네. 마지막에 썼던 K3의 접점 들어가는 곳, 즉 컴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LS 4번부터 K5 코일까지.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에서 LS 4번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LS 4번 A 접점에서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 K4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5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5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배선하면 네,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K5의 자기유지 접점. 플러스에서 K5의 접점으로 들어가고, K5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어디죠? 마지막에 썼던 K4에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제 LS 3번부터 K6번 코일까지. 플러스에서 LS 3번으로 들어가고요. LS 3번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6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6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여기까지 하면 릴레이 부분에 배선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솔레노이드 부분 K1부터 Y1까지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1의 접점 들어가고요. 컴으로. K1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3의 접점으로 갑니다. K3은 B 접점이니까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1의 플러스로 갑니다. Y1의 전원 0V는 전원의 0V로 가고요. 그러면 Y1번 배선도 완료가 됐고 Y2번 배선하겠습니다. K3부터. 자, 전원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타이머를 쓰기 때문에 타이머 모듈에는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원도 아예 여기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0V까지. 지금 0V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K3번부터 Y2번까지 가는 라인. 전원 플러스에서 K3번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K3번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2번 플러스로 갑니다. Y2번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이제 K4부터 Y3까지 가는 라인 만들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가고요. K4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5의 접점으로 갑니다. K5가 B 접점이기 때문에 K5의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3의 Y3의 솔레노이드 플러스로 가고요. 솔레노이드 Y3의 0V는 전원의 0V로. 자, 이제 K5번부터 Y4번까지 가는 라인 남았습니다. 플러스에서 K5의 접점으로 가고요. K5 A 접점에서 Y4번 플러스로 갑니다. Y4번 0V는 전원의 0V로 배선을 하면 기본 동작에 배선이 완료가 되는 거죠. 예, 동작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PB1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때 타이머 시간 3초 설정하고요. PB1번을 누르면 잠깐만요. PB1번을 누르면 K6번이 지금 왜 살고 있죠? K6번. K6번이 왜 살고 있죠? K6 지금 스타트를 눌렀는데 시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K6번이 켜져 있네요. K6번이 켜져 있으면 여기가 열려서 시작이 될 수가 없는데요. K6번이 왜 켜져 있는지 K6번의 코일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봤더니 리밋 스위치 3번에 자, 보시면은 LS3번에서 나온 것이
K5번 A 접점을 거쳐서 K6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K5번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찾는 방법은 K5번이 몇 개가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회로에서는 K5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배선을 한 걸 보니까 K5가 하나, 둘, 세 개만 배선을 했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요거 LS 3번에서 나오는 것을 K6으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LS 3번에서 나온 선을 LS 3번에서 나온 것이 K5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래서 K5 접점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K5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6의 코일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는 릴레이의 어떤 상태들을 보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PB 1번을 누르면 네, 한 사이클 동작하고요.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가 좀 있었지만 오류를 수정을 해서 기본 동작의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계획 중에 2번 항목이 리밋 스위치 2번을 정전 용량형, 리밋 스위치 3번을 유도형으로 바꾸라는 건데요. 3번을 유도형으로 바꾸고 2번을 정전 용량형으로 바꾸는데, 자, 뒤에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기 회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기존의 LS2번에서 LS2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방법은 결국에는 LS2번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두 개가 이 근접 스위치의 두 개 단자, 인풋과 아웃풋으로 오면 되는데요. 인풋으로 올 때는 이게 전자식 스위치이기 때문에 극성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상에서 위에서 오는 선이 이 근접 스위치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리밋 스위치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배선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가 돼야 되는 거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0V 선을 추가를 해주면 간단하게 회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V 선 전원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LS2번을 바꿨고, 이제 LS3번도 지금 유도형이나 정전 용량형은 같습니다. 배선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리밋 스위치로 들어갈 때 컴부터 들어갔으니까 컴에서 뽑은 것이 근접 스위치의 인풋으로 가고, 그 다음에 LS3번에서 나오는 것이 근접 스위치의 아웃풋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극성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0V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접 스위치만 바꾼 것에 대해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PB 1번을 누르면요. 네, 다시 제대로 수정이 되었고요. 이제 유지부수 1번 역시 카운터를 사용하는 회로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부터 그대로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카운터 모듈도 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듈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타이머 모듈 전원을 가지고 왔었죠. 여기서 카운터에도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요. 이건 회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PB 2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자 겹쳐서 꽂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2로 들어가고요. PB2에서 나온 것이 카운터의 출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카운터 출력 접점. 카운터 출력은 B접점이기 때문에 B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7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7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0V 단자도 겹쳐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램프 배선하겠습니다. K7 코일 플러스에서 램프 플러스하고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K7 코일 플러스에서 램프의 플러스 연결하고요. 램프 0V는 전원의 0V로. 자, 이제 K7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K7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컴으로 가고, 그 다음에 K7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가죠? PB2에 나온 것이나 카운터 출력으로 들어가는 곳. 이번에는 카운터 출력 들어가는 곳으로 꼽아볼까요? 저는 컴부터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꼽으면 되겠죠. 자, 이제 K6부터 카운터 세시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K6에 접점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K6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7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 K7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카운터의 셋 신호, 카운터 셋 신호로 가고요. 플러스로. 카운터 셋 신호의 0V는 전원의 0V로. 이제 카운터 리셋 신호 PB3번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3으로 들어가고요. PB3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카운터의 리셋 신호 플러스로 가면 되겠죠. 카운터의 리셋 플러스. 자, 카운터의 리셋 0V는 전원의 0V로 연결합니다. 자, 이제 K7 A 접점하고 PB1번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7 A 접점에서 PB1번 병렬로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7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7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PB1에 나오는 곳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3개 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배선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동작 해보겠습니다. 네, 타이머 3초 맞추고 카운터 3에 설정을 하고 한 사이클 동작, PB1번을 누르면 한 사이클 동작을 하고요. 네, PB2번을 누르겠습니다. 네, 다시 동작을 시킬 때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PB2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뭐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공기압 2번에 대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